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많은 국민, 특히 취업난에 고민하는 청년층과 그 부모들을 분노케 했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선관위 고위직들의 잇따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을 중심으로 선관위에 근무하는 소위 아빠 찬스를 악용해 자기 자식들을 지자체의 지방직 공무원에서 그보다 훨씬 합격하기 어렵고 승진은 용이하고 혜택은 많은 선관위 국가공무원으로 설거머니 옮겨가게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 및 해당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3차례나 실시되면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이후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의 성상납 관련 무고 사건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후속 수사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현 검찰이 선관위 부패 특혜 의혹 사건 및 이준석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선관위의 아빠 찬스 등 끼리끼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경우 딸이 지난 2022년 3구 대선 직전 광주광역시 남구 9급 지방공무원에서 전남 강진군 선관위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된 뒤 6개월 만에 8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등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의 핵심 보직을 줄줄이 맡았던 인사입니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고 광주 선관위 7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까지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또 박찬진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고 있을 당시 바로 그 아래의 사무차장을 지낸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딸도 2018년 충남 보령시 8급 지방공무원에서 충북 단양시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뒤 1년 3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파문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3년 5월 23일 중도 사퇴한 뒤 8일 뒤인 그해 5월 31일 두 사람을 포함한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발견됐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설명을 하면서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발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경력 공무원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특혜 채용 의혹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권익위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고발 내용을 검토하면서 9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모두 3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9월 22일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 대전, 전남, 충북 등 모두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10월 12일에는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주거지와 전남 선관위, 충북 선관위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11월 20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전남선관위, 충북선관위 사무실과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등 모두 19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검찰이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전남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의 채용과 관련된 곳이고, 충북 선관위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과 관련된 바로 그 선관위들입니다. 이처럼 9월과 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 및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특히 아빠 찬스와 관련해 핵심 고위직이자 피의자 혐의도 있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먼저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0일에 추가 압수수색 이후 검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무려 100일이나 더 지났는데도 관련자 소환 조사 등 후속 수사 진행 상황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가 안 된 상태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경우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적어도 공개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뭔가 수사에 조금 이상한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통상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더구나 한 차례도 아니고 모두 세 차례까지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면 관련자 소환조사에 이은 본격적인 사법 처리가 진행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반에는 뭔가 수사에 상당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가 지난해 11월 이후 슬그머니 용두사미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의 성상납 관련 무고 혐의 역시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준석의 무고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후속 수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수사에 전혀 의지를 드러내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수사와 이준석 성상납 무고죄 혐의 수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69년생으로 광주광역시 출신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검사입니다. 엉터리 탄핵 정변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부장검사 신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서 검찰이 엄청난 중형을 구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검사로 지난 2022년 9월 검찰총장에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사전투표 관련 내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4.10 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위 배춧잎 투표지 문제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관에게 직접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4.15 총선 등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공정선거제도 개선 운동에 적극 참여해온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이 사전투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해결책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사전투표의 공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참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철 장군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관내 사전투표만이라도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서 선거인 확인을 거쳐 선거인의 서명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도 수용하지 못하는 중앙선관위가 이런 방안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4월 10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7일, 사전투표까지는 30여일 남은 상태에서 공직선거법을 바꾸거나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바꿔야 하는 절차 변경은 이루기 어려울 겁니다. 이에 사전투표의 공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참관이라고 봅니다. 즉 국민의힘에서 중앙선관위에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앞에 정당 참관인의 참관을 허용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에 따른 문제와도 전혀 상관없고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선관위 내부에 보관하는 보관장소 앞에 의자 5개, 6개만 놓아두면 되기 때문에 전혀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사전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함이 시군구 선관위로 이동되면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고 많은 유권자들이 선관위 앞으로 몰려옵니다. 4박 5일 동안 많은 국민들이 밤새워 투표함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런 노력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건물 밖에 있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앞에 정당 참관인이 참관하게 되면 1.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을 통해서 혹시 만들어질 수 있는 위조 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함할 수 없게 된다. 2. 사전투표함을 지키겠다고 4박 5일 날밤 새우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요청을 정당은 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가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사전투표함에 집어넣을 생각이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에게 이 방안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께 이 사항을 전달할 방법을 아시는 분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김영철 장군은 제안했습니다.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